연구실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대학원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안녕하세요, 라고입니다. 오늘은 대학원에 다닐 때 연구실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오늘 영상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보다는 대학원에 풀타임으로 다니시는 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대 같은 경우는 더 연구실에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범대에 있는 대학원에 나왔고, 연구실의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리는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연구실에 조교 자리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다른 조교를 했고, 여러분이 대학원에 풀타임으로 수업을 듣고 그리고 근무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즉 교수님으로부터 오퍼가 올 수 있고 여러분이 연구실을 봤을 때 충분히 자리가 있을 때 과연 연구실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맞고 틀리다를 넘어서 연구실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대학원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대학원 생활을 결정하셨다면 연구실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2019년에는 어떻게 대학원 생활이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몇 년 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명히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는 열정페이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공대 쪽은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연구원에 해당되는 어떤 소정의 금액을 지원받게 되지만,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다녔던 인문, 사범대 계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프로젝트, 많은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으로 소속되어 있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페이가 있는 건 아닌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는 대학원 연구실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 대학원 생활을 졸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수님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관계하는 가까이 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과 교수님의 사이는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가 사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여러분이 이 교수님으로부터 논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관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라도 여러분이 연구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관계 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논문 주제라는 게 단순히 여러분이 입학하기 전에 했던 어떤 아이디어, 그게 실제로 논문을 쓰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한 학기, 두 학기를 보내시며 논문을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고민을 못 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막연해요. 내가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방향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때 도움되는 게 여러분이 연구실에 있을 때 하는 몇 가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수님들도 여러분의 논문에 지도하고 여러분의 논문의 어떤 방향성을 조금 코멘트 해주실 때, 너가 저번에 연구실에서 이 프로젝트 참여했었지?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디벨롭해서 너가 논문으로 가져가는 건 어때? 이렇게 1차적으로 교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게 됩니다. 사실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어려운 논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교수님이 줬던 컨텐츠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논문을 썼다면요. 사실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분명히 연구실에 있을 때 조금 더 대학 생활에 도움되는 그런 정보들이 쌓이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연구실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이 석사 생활을 졸업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구실에 들어가지 않고 사범 대학에 있는 특정 조교를 했거든요. 연구실과 같은 건물을 썼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연구실에 소속되지 않은, 즉 교수님과는 분명히 거리가 가깝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았지만 어느 정도 연구실에서 벗어나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석사를 마치고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했던 이 케이스가 베스트 중에 베스트일 거예요. 왜냐면 연구실에 있으면 프로젝트도 하고
교수님의 사무적인 일도 조금 도와드려야 되고, 교수님의 수업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도 해야 됩니다. 같이 계속 얼굴을 보기 때문에. 하지만 저와 같이 연구실과 조금은 거리가 있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조교를 하게 되면 분명히 교수님과는 가깝지만 교수님이 직접 연락해서 일을 지시하고 부탁하는 게 상대적으로는 적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조교는 조교 장학금이라는 게 나와요. 저는 그래서 학기당 3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고, 이 조교에 대한 이야기는 연구실과는 또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조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졸업을 위해서라도 연구실에 들어가셔서 교수님과 관계하시고 논문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